네, 안녕하십니까.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조동찬의 오픈 테이블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한양대학교 융합의과학 특임전문교수 조동찬입니다. 네, 오늘은 예고해드린 바대로 외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의 외모를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하죠. 그리고 우리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외모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외모가 어떤 사람을 평가하는 커다란 기준인 거는 불편하지만 진실인 것 같은데, 이 외모에 대한 이야기, 인생 이야기, 일명 페이스 코드라고 책 이름이 붙여졌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이 어딜까요? 뭐 눈에 떠오르는 게 몇 군데 있긴 한데, 제가 생각하는 한,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한 가장 유명한 성형외과 병원은 아이디 병원 아닐까요? 아이디 병원의 원장님이신 박상훈 원장님 모시고 페이스 코드, 외모와 관련된 인생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1부 보건의료 뉴스 브리핑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슬라이드 보여주시고요. 네, 이게 제가 2008년에 SBS 처음 입사했을 때 마이크를 잡던 모습인데, 이 저의 모습, 외모, 특히 주름 어떤가요? 그리고 이제 옆에 있는 것은 2010년도에 IT라는 나라에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때 한 30만 명 정도가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 그때 제가 세브란스 병원과 의료 그 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저는 취재하면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의료 일도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때 저의 모습이에요. 이때 주름 한번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한 1호부터 한 10년 정도 지난,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7, 8년 전에 제 모습인데, 주름이 많이 좀 늘었나요? 눈가 주름이? 근데 이때에 비하면 지금 저의 눈가 주름 훨씬 더 많았죠. 이런 주름, 얼굴의 주름, 눈가의 주름, 이게 치매와 관련돼 있다는 그런 뉴스를 좀 보셨죠? 오늘은 그 소식 보건의료 뉴스 브리핑에 잡아봤습니다. 네, 실제로 이게 논문입니다. 페이셜 에이징, 그러니까 얼굴 주름이 코그니티브 임페어먼트니까 이거는 인지기능 장애거든요. 그리고 디멘치아는 치매니까 치매 위험. 오, 뭐야? 얼굴 주름이 인지 장애 그리고 치매 위험과 관련이 있어? 네, 바로 그겁니다.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얼굴 주름 많은 것도 서러운데, 눈가 주름 많은 것도 서러운데, 뭐야? 치매 위험까지 높아? 자, 연구 내용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네, 중국 푸단대 연구진이 이게 방금 보여드렸듯이 논문으로 발표했고요. 얼굴로와 특히 눈가 주름이 인지기능 저하 및 치매 위험 사이에 연관성을 한 겁니다. 대상은요, 이 대상 좋아요. 영국 바이오뱅크에 있는 60세 이상 19만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중국 노인영양연구에 그 스톡되어 있는 56세 이상 612명을 무려 중간 연구수로 12년 동안 연구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19만 명, 그다음에 612명 이렇게 대상으로 한 거는 상당히 큰 겁니다. 연구가.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중앙 추적 기간 12.3년이라고 했죠. 이렇게 그 얼굴이 이 노안 이런 것들을 자료를 갖고 12년 동안 쭉 지켜봤더니 이 중에서 5,659건의 치매 환자가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자, 그러면 얼굴이 동안인 사람과 치매, 얼굴이 노안인 사람과 치매, 이렇게 딱 계산하면 이 뭐 위험도 이런 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근데 먼저 뭐냐면 주관적 얼굴을 얘기했어. 그러니까 나 당신 지금 노안인 것 같아, 뭐 동안인 것 같아. 그러면 저는 항상 저도 노안 같거든. 저 어렸을 때부터 노안이라고 해서 조동찬은 노안이라고 했어. 그럼 저는 주관적 얼굴 나이가 높은 군에 속하고요. 또 어떤 분은 아니야, 난 동안이야. 지금도 동안이지. 실제로 주름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어쨌든 주관적 얼굴 나이가 높은 군은,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노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본인 얼굴이 동안이라고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 치매 위험도가 1.61배, 61%나 높은 걸로 나타났어요. 재밌죠? 아무튼 그리고 이 연구팀이 이제 주관적 나이만 한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이렇게 딱 계산을 했어요. 주름의 개수를 센 거죠.
그중에서 이제 뭐 여기 팔자주름, 여기 주름 여러 개 있는데 눈가주름에 주목했어요. 눈가주름 개수를 예를 들면 한 개 있으면 한 개 있는 군, 두 개 있으면 두 개 있는 군, 세 개 있으면 세 개 있는 군, 네 개 있으면 네 개 있는 군 이렇게 4분위로 나눴는데 눈가주름이 가장 적은 그룹은 4분위로 네 등분으로 나눴을 때 가장 높은 그룹에 그러니까 가장 높은 그룹은 눈가주름이 가장 적은 그룹에 비해서 치매 위험도가 2.48배 더 높았어요. 248%. 아, 뭐야 이거 그러면. 그럼 뭐야? 눈가주름 이렇게 막 뭐 시술 받고 막 여기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일단 연구진이 이걸 어떻게 설명했는지 한번 볼게요. 얼굴 나이와 치매의 연관성은 BMI, 체질량 지수가 높거나 여름철 야외 활동이 많거나 AD, 알츠하이머 디멘치아니까 알츠하이머 치매 다유전자 위험 점수가 높은 사람에서 더 뚜렷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얼굴이 직접 치매와 연결되는 건 모르겠지만 BMI, 체질량도 비만이죠. 비만하거나 여름철 야외 활동 자외선 많이 쏜 거죠.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유전자가 있는 사람, 치매 유전 위험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얼굴이 치매와 직접 연관한 거는 잘 모르겠지만 중간 단계로서의 어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과거 연구를 봤더니 얼굴 노화와 치매 위험 모두 관련된다. 과도하게 자외선을 쬐는 게 그렇게 설명했지만 여기 연구진도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이건 그냥 우연한 발견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여기까지 끝냈어요. 여기까지 끝냈으면 좀 애매모호하죠. 애매모호한데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하는지 이 다음부터 이제 조동찬의 설명법입니다. 네, 이것도 논문에 나온 겁니다. 2024년도 작년 10월에 그러니까 재작년 10월에 나온 거네요. 2026년이니까 이 뭐냐면 크로닉은 만성이에요. 모더릿은 중증도 사이콜로지컬 정신적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만성 스트레스가 피부에 미치는 영향. 자, 볼까요? 만성 스트레스, 만성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나의 항산화 능력 및 피부 장벽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결과적으로 노안이 된다. 만성적인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래서 이거랑 연결시키면 스트레스는 치매 위험 높다는 거 제가 이거 초창기에 설명드렸었는데 평생 누적된 나의 스트레스의 이 합산이 60세 넘어서 나의 치매 위험도를 결정한다는 것은 영국에서 아주 대규모 연구로 이게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치매가 60대 때 갑자기 뭐 안 낫느냐, 약을 먹고 온갖 약을 먹어도 안 낫느냐? 왜냐하면 이 치매는 내가 60대 때 잘못 이렇게 어떻게 된 게 아니라 평생 쌓아온 나의 누적된 스트레스의 결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결부시키면 만성 스트레스가 나의 얼굴, 노안, 주름을 많게 해요. 피부를 안 좋게 해. 그리고 여기서 요것만 또 따로 떼서 얼굴이 그러면 치매와 있을 가능성 상당히 높죠. 그래서 얘기인데 반대로 우리가 어떤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피부를 젊게 하는 게 눈가주름을 제거하는 게 과연 치매 위험도를 낮게 할 것이냐? 그렇게 보이진 않죠. 이 연구랑 종합해서 보면 결국 나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나의 동안을 갖고 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결국 치매 위험도를 낮게 한다. 이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저는 계속 스트레스로 밀어붙입니다. 치매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를 즐겁게 사는 것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사는 것이 내가 나의 치매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제가 계속 밀어붙이는 이거 물론 제가 만든 개념은 아닙니다. 이걸로 조동찬의 보건의료 뉴스 브리핑은 마치고요. 말씀드린 대로 박상훈 아이디 성형외과 원장님을 모시고 페이스 코드 외모와 인생 얘기 본격적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뵐게요.
네, 조동찬 오픈 테이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박상훈 아이디병원 원장님, 성형외과 전문이셨고 그 전에 아산병원 성형외과 교수님이었어요. 과장까지 하셨었죠.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성형외과 전문의이고 페이스코드 작가인 박상훈 원장입니다. 네, 사실 제가 그 17년 기자 생활하면서 성형외과 선생님들하고는 아마 손으로 꼽을 정도로 사실 별로 안 봤는데 박상훈 원장님하고 좀 자주 본 편이에요. 일단 동생분이 저희 SBS의 고위 임원입니다. PD시고요. 네. 동생분도 되게 훌륭한 PD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선배 PD님이신데 그런 인연도 있고.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하세요? 예전에 뭐 TV 렛미인이라는 데 나오셨죠? 네, 맞습니다. 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알아보시고 그랬었죠. 네, 1회부터 5회까지 계속 나갔기 때문에 네. 좀 많이 뵀죠. 네. 네, 그랬죠. 그리고 지금 이제 이 페이스 코드 작가로 나오는데 이 책이에요. 페이스 코드. 근데 요 문구가 전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거울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책. 와. 거울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으로 바꿔주는 책. 거울 앞에서 흔들리는 건 아마 자기를 보는 거니까 네, 그렇죠. 흔들리겠죠. 네, 저도 이제 오늘 저는 사실 좀 포기했어요. 저희 외모는. 어떻게 해도 잘 안 돼가지고.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이제 이 책을 추천하는 게 있는데 제가 마음에 드는 추천서 하나 읽어드릴게요. 저자는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떻게 감정과 태도를 만들고 그 결과가 다시 얼굴에 드러나는지를 설명한다. 그리고 얼굴을 통해 마음을 이해하고자 제안한다. 외모에 많은 관심을 두는 사람에게는 자신의 감정 패턴을 점검할 기회를, 외모에 무심한 사람에게는 삶의 균형을 확장할 여지를 제공한다. 추천 누가 썼냐면 제가 썼어요. 조동찬 전 SBS 의학 전문기자. 제가 전이 빠져서 SBS 의학 전문기자였으면 첫 번째로 갔을 텐데 왜 마지막으로 넣었어요? 그러네요. 네, 네. 네, 아무튼 그랬어요. 이것 뭐냐면 저 그 문구에서 근데 외모에 무심한 사람도 삶의 균형이 없다라는 것도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네, 사실 외모에 무심한다는 것도 사실 너무 대중하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기도 한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이제 활력이 없고요. 이제 너무 바람직한 삶이라고 꼭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다들 너무 과해도 문제지만 그렇죠. 너무 없어도 문제다. 네.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외모를 아예 무시하는 거. 나 외모는 안 봐. 나는 외모 상관없어 하는 것도 이 관점에서 보면 삶의 균형을 잃은 것이라는 거는 저에게도 사실 조금 되게 제가 좀 약간 찔렸거든요. 그러니까 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지만 이게 안 되니까 제 마음에 안 드니까 됐어 외모는 뭐 그리고 저 막 제일 제가 방송국 다닐 때도 네. 제일 많이 지적받았던 게 외모예요. 너 옷, 뭐 넥타이, 머리, 너 그게 뭐냐? 정말 이 지적을 17년 동안 받았거든요. 전혀 아니 저는 조동찬 기자님이 외모에 대해 스트레스 받을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아니 정말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정말 제가 발음이 안 좋은데 발음 지적보다 훨씬 더 외모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세요? 네. 네. 그래서 저는 몰라. 나중에는 막 저 넥타이 그러니까 한 넥타이도 안 매고 그랬어요. 막 넥타이 매는 거마다 색깔이 그게 뭐니 이게 안 맞니 이런 걸 너무 많이 들어서 네. 그래서 나중에 안 해. 막 이랬었는데 아무튼 그것 때문에 받는 건 아니고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받는 거. 본격적으로 페이스 코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이게 이제 슬라이드 좀 띄워주세요. 네. 아니 근데 페이스 코드 이거 그림도 되게 멋있어요. 이거 돈 들이신 거죠? 저거는 출판사에서 아마 만들어진 글씨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삐쭉삐쭉 나오고 막 이 곳들이 되게 좀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네. 나볼까요? 네. 근데 이 책을 왜 쓰시기로 생각하신 건가요? 보통 이제 성형외과사로서 제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만나면 저한테 궁금해하는 것들이 되게 있습니다. 이제 일단 환자들은 뭐 되게 뭐 나름대로의 이제 얘기를 들어주길 원하는 거고요. 일반인들은 저한테 이렇게 원장님 어떻게 하면 예뻐져요? 이런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고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그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일일이 설명하는 거가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다 다르시니까. 그리고 제가
또 환자를 보고 이제 수술하다 보면 제가 수술을 잘 됐을 때도 어떤 분은 만족을 못하고 또 어떤 분은 또 만족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제가 잘해서 못해서가 아니라 환자의 마음속에 그 결과가 있다. 환자가 수술하고 행복해하느냐 마느냐는 환자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노화나 이런 것들이 이제 노화 때문에 뭐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노화가 문제가 아니라 노화로 받는 스트레스가 문제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마찬가지로 이 외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사실은 문제인 것 같아요. 외모 자체보다도.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울 앞에서 흔들리는 마음 이거는 어쨌든 스트레스잖아요. 그렇죠. 네. 그 스트레스.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하지만 결국 이 흔들리는 마음이 잡히지 않으면 어떤 결과라도 만족하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형외과는 뭐 세계 최고 수준이잖아요, 사실. 네. 지금은 뭐 영국이나 미국 이런 데서도 오시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웨어벌이 많이 하시나요? 네, 웨어벌이라고 뭐 말하면 그렇지만 환자 저희는 해외 환자가 한 50%쯤 됩니다. 네. 그럼 뭐 달러 올려서 좋으시겠어요. 근데 그걸 한국 걸로 계산합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그래도 예전에 작년에 한국 걸로 계산한 게 어쨌든 그런 거야 한국 걸로 계산해서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도 약간 저렴해진 부분이 있으니까 조금 더 뭐 좀 가볍게 출입할 수도 있겠네요 예전보다. 네, 맞습니다. 이제 환율이 낮아져서 외국 환자들은 좋아하시죠 오히려. 네. 30년간 수만 명의 얼굴을 통해 알게 된 외모 지상주의 시대의 얼굴 멘탈을 지키는 방법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요? 페이스코드 진단, QR 코드. 네, 사실 이건 이제 자기가 페이스코드라는 게 이제 자기 마음을 이제 알아내는 방법인데요. 이걸 이제 직관적으로 알아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알아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들을 좀 모아봤고요. 그 질문들을 쫙 따라가게 되면 자기의 코드를 좀 알게 되는 그런 방법이라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내가 외모에 대해서 어떤 코드를 갖고 있나 어디에 예를 들면 이제 뭐 있겠죠. A, B, C, D, E 뭐 이런 유형이 있으면 이 질문들을 답해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내가 어떤 유형인지 그렇죠. 그냥 편하게 yes, no를 하시면 되고요. 자, 이걸 해볼까요? 나는 뭐 우리 보시는 분들도 해보죠. 나는 외모에 민감하다, 둔감하다. 그럼 K라고 하면 되나요? 네, 민감하신 분은 K. 그다음에 둔감하다는 건 B 이렇게 해주시고 나는 외모가 인생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U, 저는 KU. 그다음에 어떤 분은 B5고 어떤 분은 BU, K5가 될 수 있겠죠.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외모 문제로 인해 즐겁다, 괴롭다. 이거 답하기 즐거울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는데 그럼 어떡하죠? 그러면 일단은 외모 문제니까 괴롭다 할게요. 그러면 KUN이 아니야 저 안 괴로워요. 즐겁다. KUP로 할게요. 저는 나는 외모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면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이다. 정말이세요? 네. 해결하실 거 있으세요? 있죠. 저 눈가주름 예를 들면 그다음에 뭐 팔자주름 하셨어요? 아니 안 했죠. 못했죠. 그다음에 이게 뭐 다크서클이잖아요. 다크서클, 팔자주름, 뭐 그런 거. 아무튼 저는 KUPA 쿱하고 어떤 분들은 보니 뭐 보나 이렇게 되겠죠. 한번 볼까요 맞습니다. 이거? 이제 이 기준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저희가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를 하는 것이 단순하게 그분이 뭐 원래 거의 집착하는 것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자기가 살아온 그 배경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배경에 의해서. 근데 첫 번째 그 기준이 민감도인데요. 사실 이제 자녀 키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마다 다 그 민감도가 다릅니다. 첫째는 이럴 때는 잘 참았는데 둘째는 이렇지 않더라. 이것들이 사실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분은 왠지 나는 예쁜 게 좋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나는 별로 관심 없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지금 조은 선생님 하셨듯이 나는 이런 걸 좀 예민해 이런 분도 있고 둔감해 이런 분들도 있으시고요. 또 이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어떤
이건 보통 이제 집안의 환경이랑도 많이 결정돼요. 이게 네. 집안에서 뭐 어머니나 부모님이 외모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거나 네. 아니면 차별을 많이 했다거나 네. 아니면 또 사회도 중요합니다. 사회가 이제 외모 지상주의인 사회가 있고 조금은 좀 안정적인 사회도 네.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생각이 좀 바뀔 수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민감도는 네. 사실 유전적으로 거다. 타고난 거고 그쵸. 외모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안 오고 그다음에 이제 유용함 생각은 환경적인 그렇죠. 그게 네. 가정이든 사회든 네, 맞습니다. 그런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느끼는 거, 이제 감정은 그것도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그냥 괜히 기분이 좋아. 네. 아니 나는 괜히 스트레스만 돼. 똑같이 이제 50점인 분들도 난 이 50점이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고 50점도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거 즐거움이 많은 게 저는 왜 그러냐면 저는 어떤 사람의 하더라도 그 사람이 되게 잘생긴 부분을 찾으려고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어떤 게 예를 들면 완벽한 사람 일을 하는 것도 예를 들면 같이 일하는 동료도 완벽하게 모든 걸 잘하는 동료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그 사람이 잘하는 걸 찾아서 잘하는 걸 이제 으쌰으쌰 해주고 그렇죠. 네, 이 못하는 걸 이렇게 해야 되니까 저도 그래서 저도 하면 동찬아 너는 뭐 예를 들면 코끝은 나쁘진 않아. 코 여기는 나쁘진 않아. 뭐 이런 식으로 너의 이마는 그래도 나쁘진 않아. 좋아.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런 부분. 근데 자신이 있으시군요. 아니 그냥 전반적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남들과 비교해서는 절대로 자신이 있지는 않고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뭐 내가 이렇게 타고난 걸 뭐 어떻게 어쩌라고. 그냥 여기서 저의 자신 있는 부분을 해가지고 아유 괜찮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는. 그렇죠. 그러시는 분도 있고 또 그게 또 안 되는 분들도 또 있어요. 그렇죠. 안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반응도는 이제 이걸 또 실제로 뭐 행동에 옮기시는 분이 있고 실제로 이렇게 즐겁고 괴롭다 하더라도 실제로 활동으로 하는 분이 있고 안 하는 분이 있다. 그렇겠네요. 안 하는 이유가 뭐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도 있고 여력이 안 되는 분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또 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세요. 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내 몸에 뭐 신체 발부는 후지부모라 어떻게 내 몸에 칼을 대냐 이런 식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시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따라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훈이가 최악 맞아? 아니에요. 이거 지금 저도 결과 모르는데 그렇진 않을 겁니다. 일단 기다려 보자고요. 결과는 중요한 게요. 이거는 최악은 없습니다. 최악은 없다. 최악은 없다. 이거에는 어떤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냥 저 자신이 이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저도 쿠파. 그래서 관종이에요, 제가. 관종이네, 저.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4 곱하기 4로 해서 이제 그걸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게 사실 좀 재밌게 하려고 저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긴 했는데 사실 이제 그거의 특색이 좀 있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쿠파라고 하는 그런 형은 좀 예민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서 좀 즐거우신 분들 이시고 근데 어떤 분들은 좀 조용히 옆에 이제 PI형은 좀 조용히 있으신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좀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열심히 해결하시는 분도 있고. 잠깐만 여기 위에 55 데이지 55님 콘이에요. 콘이는 선택적 개인주의자시고 동원 김 9336 아까 그 아이디 병원에서 양악수술 받으신다는 분이죠. 부나는 저거 어디야? 분주한 추종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또 한 분 어디 있어? 쿠니는 뭐야? 평화로운 나르시스트. 쿠니는 현실적 이상주의자. 현실적 이상주의자. 현실적 이상주의자시네요. 지금 우리 지금 보시는 분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한 가지 몇 가지만 이야기를 일단 나오신 거 분화부터 있어요. 이제 분화는 이제 원래 예민하지는 않으세요. 분주한 추종자 예민하진 않으시니까 사실 이제 막 몸에서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몸이 느껴지진 않는데 그런데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좀 본인이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편이에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데 이제 그래서 일을 뭔가를 하시는 거예요. 뭔가 이제 액티비티 A. 그래서 아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셨네, 맞네.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이제 이런 분들은 약간 따라하는 형. 이제 왜냐하면 내가 이제 딱 주관이 있거나 내가 딱 원하는 게 있질 않아요. 사회가 이렇다더라. 아니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그래서 추종하는. 그런데 본인이 조금 이제 스트레스 받으시니까 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약간 이렇게 돼요. 이제 이게 꼭 좋다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네. 아 나는 조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네. 그래서 나는 좀 행동에 옮기는 타입이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네. 이제 상황이. 네. 위에 좀 올려주실래요? 댓글 좀? 우리 청취자분이 거를 얘기하는 게 낫죠? 조금 댓글만. 네. 흰색 매우술. 네, 여기 조금 올리면 되네요. 네. 네. 자, 저기서 KOPD 한번 해주세요. KOPD는 예. 없는데 코피. 코피. KOPI. 예. 예. 그 코피는 예민하긴 하시지만 네. 그다음에 내가 즐거우니까 네. 아무것도 안 하시는 분이에요. 네. 네, 아무것도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스타일이냐면 네. 네.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오케이. KOPI. 네, 예, 그렇고요. 네. 그런 분들은 이제 현재 굉장히 만족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대신 이분들은 뭐가 있냐면 네. 나는 외모 정도는 괜찮아. 난 더 좋은 일이 있어. 네. 내가 할 일 하시는 분들이죠. 네. 그죠? 네, 그런 거죠. 네. 네. 그다음에 쿠니는 현실적 이상주의. 예. 네. 쿠니는 조금 이분들이 조금 이제 어려워요. 이분들은 네. 조금 어려운데요. 이런 거죠. 본인이 예민하세요. 예민하시고 네. 그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런데 스트레스도 받아요. 네. 그런데 아무것도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네. 그러니까 이상은 높아. 네. 이상은 높고 하고 싶은 것도 많아. 네. 스트레스도 받아. 네. 그런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네. 예, 이제 이렇게 고민을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네. 이런 분들이 이제 좀 고민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저였다 아까 쿠파 하셨던 무뮤님도 네. 쿠파는 어떤가요? 저는 즐겁죠. 네. 그러니까 아까 사실 뭐 옛날에 SBS 기자 하실 때 많이 스트레스 받았다고 하는데 사실 제가 생각에는 스트레스 안 받으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걸 그냥 즐겁게 네. 그냥 보내시니까 네, 그냥 뭐, 그래서 그래서. 나는 원래 이래. 네, 맞아요. 나는 원래 이래. 그렇게 생각하시는 어쩌라고. 거고. 네. 네. 그다음에 나는 이렇게 스트레스도 받지도 않아. 네. 뭐 그런 형이시고 항상 이제 상위 5%? 상위 5%라는 말은 조금 그렇지만 네.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생각에 크게 스트레스 받는 형이기 때문에 지금 즐겁게 즐기시는 형이고 앞으로도 그냥 편안하게 이런 뭐 이렇게 꼭 이게 성형수 이런 게 아니라요. 나의 뭐 외모 뭐 복장이라든지 뭐 여자분들은 화장이라든지 아니면 스타일 같은 것들도 이렇게 꾸미시면 되는 그런 형입니다. 네. 좀 자유로운 영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유로운 영혼?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사실 뭐 그러니까 제가 진짜로 스트레스 받았으면 뭐라도 했겠죠. 막 비싼 미용실 가서 머리하고 분장도 하고 코디 받고 막 했을 텐데, 몰라. 말해, 그렇게 막 하세요. 나는 그냥 나대로 갈래. 이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렇고요. 코니도 알려주세요. 코니는 어떤 거예요? 선택적 개인주의자인데. 네. 이제 이분들은 내가 딱 할 것만 하시고 그다음에 나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형이신 거죠. 그러니까 선택적. 네. 내가 하는 건 필요하지만 저 사람들이 하는 건 아니야. 네.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구나. 네. 와. 아무래도 이제 K형들은 그다음 마지막 쿠피도. 쿠피일까요? 쿠피 볼까요? 네. 쿠피. 평화로운 나르시스트. 이분들은 모든 걸 갖고 계세요. 모든 걸 다 갖고 계신데도 그냥 가만히 있으신 거죠. 가만히. 그러니까 난 내 거울을 보면 나는 너무 만족스러워. 이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뻑. 네, 자뻑이죠. 자뻑하네요. 자뻑하시네요. 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고 난 현재 좋고.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이제 콧대가 높으시고, 어떤 때는 조언도 많이 해주지만 실제로 본인은 안 해. 본인은 아주. 니들이 뭘 한다고 내 얼굴을 난 진짜 최고야. 이런 분들이구나. 쿠피님. 네. 그런 거죠. 네. 해리 한 4975님이 쿠피라고 하셨는데, 뭐 그런 자신감 부럽습니다. 네. 재밌네요. 아무튼 해보니까. 그리고 맞는 것 같기도 하고요. 특히, 관종. 즐거운 관종. 이게 사실은 뭐냐면 방송쟁이들이 기자를 포함해서 관종성이 있어요. 모든 방송인들은 기자를 포함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이거는 그러니까 저도 되게 주의해야 되는
건데 어쩔 수 없이 뭐. 근데 이제 관종들의 특징은 이제 네. 관종이다 보니까 주위 사람들이 네. 얘기를 많이 하세요. 아, 너 좀 예뻐, 너 네. 좋아. 그러니까 이제 열렬한 지지자가 있는 반면에 약간의 아첨꾼도 있을 수 있죠. 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죠. 이제 그런 분들만 이제 모아 있으면 이제 내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계속 나가는 겁니다. 계속 네. 나가게 되니까 뭔가 이제 약간의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네, 네, 이런 얘기가 약간의 브레이크가 네, 네. 필요하다. 네, 약간 브레이크 필요하네요. 저 네, 아까 네. 코파 저 말고도 또 계셨죠. 자, 네. 한번 볼까 이제. 네, 이건 어떤 건가요? 이거는 이제 요 그래프를 좀 설명드리면요. 네. 이제 보면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떤 네. 분은 생각이 움직이시는 좀 이성적이신 분들은 생각 때문에 일을 하시기도 하고 네. 어떤 분은 감정 때문에 욱하고 일을 하기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내가 욱하기도 그렇죠. 하고. 네. 그래서 딱 고민하다가 이거 네. 필요해 이렇게 할 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내가 어떤 형인가, 생각형이 좀 더 우세한가, 아니면 네. 감정형이 더 우세한가, 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이제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래서 이건 아까 이제 페이스 코드랑은 조금 다른 얘기긴 하지만 네. 내가 어떤 형인가를 한번 구분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똑같이 생각을 많이 들더라도 생각에 따라서 반응을 많이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생각을 적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물론 생각이 많으면 반응을 많이 하겠죠. 네. 근데 저희 그래프를 보면 초기에 반응이 많이 올라옵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초기에 이제 생각을 이제 좀 해요. 네. 이제 예를 들면 내 얼굴이 마음에 안 들어. 네. 그러면 생각을 이제 조금 하게 되죠. 네. 하면 이제 반응을 막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좀 생각을 더 하면 네. 아니야. 이제 고민하는 시간이 생깁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가 다시 생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이제 행동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을 겪는다. 누구나 그렇겠네요. 누구나 그렇죠, 이런 거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에는 좀 미숙한 경우에는 이때 그냥 행동을 저질러 버리는 수가 있어요. 이때가 이제 문제죠. 그래서 제일 위험한 때가 어떤 데냐면 이제 청소년기, 나 고3이야. 막 억압됐어. 네. 평생 이제 어렸을 때 막 하고 싶은 너무 많은데 다 참았는데 이제 고3 끝났는데. 고3 끝났으면 한번 이제 터지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좀 생각해 보면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거죠. 지금 너무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터지면 나중에 좀 조심할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네. 조심해야 되는 시기, 이런 시기죠. 네. 조금 생각을 해보고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일을 해야 된다. 네. 이런 거고요. 어떤 분들은 또 마찬가지로 감정적으로 이제 나 지금 화났어. 뭐 해서 이제 개인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나 여자친구한테, 남자친구한테 메모된 말을 들었어. 너 왜 코가 삐뚤어졌어? 그렇죠. 그런 말을 들으면 화가 나서 저질러 버릴 수도 있어요. 코 삐뚤어진 것부터 교정할 거야. 아니면 뭐 당장 뭐 안경을 하나 산다든가 이런 식으로 저지르는 수가 생기는 거죠. 네, 그런 것도 생기는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다시 한번 이제 그런 게 아니었어. 네, 라고 다시 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생각이 돼도 반응 안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제 비반응하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비반응한 분들은 물론 이제 생각이 많아지면 반응을 좀 하려고 노력하는데 반응이 안 돼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조금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견디기 힘들다거나 그래서 아니면 이것들이 어떤 경우도 있냐면 알다시피 신체화 반응, 몸이 너무 아파. 이런 일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이제 너무 생각이 많아지면 멤버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주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그런 단계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정말로 이게 해야 사실은 뭔가를 풀어야 내 걸 뭘 행동을 해야 실제로 풀리는데 이게 비반응 안 해버리면 그게 이제 다른 쪽으로 이건 참았지만 다른 몸이 아프고 그렇죠. 팔이 맞습니다.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막 이런 그런 거 이제 신체화 반응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그러니까 성형외과를 오래 하시면 그런 분들까지 보시는 거예요. 그럼요. 맞아요. 저도 최근에 봤는데 어쨌든 뭘 하고 나니까 자기의 무릎 아픈 게 나아졌다는 분들도 좀 봤어요. 그럼요. 사실 이제 환자분들이 성형외과에 오시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어떤 분들은 성형외과 와서 앉았다 가셔도 치료가 되시는 분들도 있어요. 앉았다만 가서 상담만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상담도 안 하고요. 그냥 대기실에 앉았다가 가는 거예요. 대기실에 와서 딱 앉았는데 나랑 비슷한 사람이 너무 많아. 이게 병이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집에 가세요. 그러면서 난 나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뭐냐면 제가 만약 저만 막 이게
다크서클이 있는 줄 알았는데 딱 봤더니 다 다크서클이야. 아이씨. 네, 네. 다 이거 자연스러운 거네. 나 그렇죠. 그럼 됐어. 네, 난 네. 나만 다크서클 심한 줄 알았지. 네, 네.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네. 그걸 보고 가신다는 네, 거군요. 네. 그러니까 아까 저기 말한 반응이라고 하는 것이 네. 꼭 뭘 해서가 아니라 성형외과에 와서 앉아 있는 것 자체 아, 또 반응이에요. 반응 네. 그것도 하는 거구나. 네, 네, 네. 행동이죠, 그것도. 네, 네, 네. 네. 예.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반응에 따라서 가고 어떤 환자분들은 오셔가지고 계속 질문하세요. 질문하는데 절대로 할 생각은 없어요. 왜 뭘 할 생각은 없어요. 근데 계속 확인받고 싶어 하세요. 저는 이제 처음에는 그런 분들을 이제 저는 오래 성형외과 의사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은 답을 원하는 게 아니구나. 확신을 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어떤 여자 탤런트 분이 오셨었는데요. 네. 네, 그분은 이런 거죠. 내가 왼쪽으로 돌아 있으면서 웃을 때 왼쪽 입꼬리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이런 식으로 오세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섰을 때 이때 웃으면 이쪽 부분이 마음에 안 든다. 네, 딱 찍어가지고 오세요. 근데 그걸 누가 얘기했냐면 왼쪽 있는 카메라 감독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를 생각하시겠죠. 그때 네. 그냥 N이 되셨겠죠. 고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고민하셨는데 와서 이런 걸 하겠다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게 별로 문제가 아니다라는 확신을 성형외과에서부터 받고 싶어 하시는 네, 그런 것들인 거죠. 네, 그럼 뭐라고 하셨는데요? 지금도 뭐 그게 그런 순간이 별로 많지도 않을 뿐더러 현재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거는 문제가 안 되고 이걸 좋아질 수 있게 할 수도 없는 것도 아니다. 네, 그리고 지금 앞에서 발짝발짝 웃으시는 얼굴이 웃음이 너무 예쁘다. 네, 네, 그렇게 얘기 드리면 네, 그분은 뭐 네, 그럼 싸하고 가시고 그다음에 다음에 또 그 다음 작품 하실 때 또 오십니다. 또 지적받았어요. 또 오세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구나. 성형외과 의사가 참 어려운 게요. 네. 보통 이제 신경외과 하시면 신경외과는 딱 하고 CT 찍어서 아래 동향이 없었고 깨끗합니다. 이렇게 나오면 이제 판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옆에 다른 신경과나 뭐 패톨로지스트들이 이제 이렇게 결과해 주잖아요. 저희는 그게 안 돼요. 그게 안 되고 환자분이 만족하시면 수술 잘한 거고요. 환자분이 수술을 만족 못하시면 제가 아무리 그러니까 이 결과가 수술의 결과가 뭐 신경외과나 뭐 정형외과나 뭐 그런 분들은 그런 의사들은 내가 수술 잘하면 그거 자체로 이제 좋은 수술이냐 아니냐가 결정하는데 성형외과는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 만족이 되더라도 오신 환자분이 나 마음에 안 든대요. 그러면 수술을 못한 거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를 해결해 드려야 돼요. 제가 약간 정신과사가 되는 이유가 그러네요. 거기를 해결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성형수술의 성패가 결정됩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실은 그렇겠네요. 내 마음에 들어야지. 세상 사람들이 다 예쁘다고 하더라도 나는 지금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이제 뭐냐면 이제 성형외과에서 당신 마음에 드는 쌍꺼풀은 뭘까? 이거가. 그렇죠. 맞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어떤 분이 쌍꺼풀 수술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오실 때 아버지랑 같이 오셨어요. 아버지랑? 근데 아버지랑 같이 오신 이유는 이혼한 어머니가 계신데 이혼한 어머니가 계신데 어머니 너무 똑똑같이 닮았어요. 눈이. 그래서 아빠가 그 눈만 보면 엄마 생각이 난대요. 그래서 그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쌍꺼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거는 본인이 딸 입장에서 딸이 원하지 않으면 그렇죠. 그거는 좀 아빠가 선을 넘은 것 같은데요. 근데 아까 마치 약간 보피형이에요. 예를 들면 본이형이죠. 본이형. 그러니까 본인이 별로 예민하지 않아요. 중요하지도 않은데 아빠가 하려니까 본이형.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는데 주변 사람의 영향을 받고 그게 또 나한테는 중요한 아빠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생겨요. 이런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분의 사실은 이 환자분의 그거는 아빠가 만족하면 되는 거고. 그러네요. 아빠의 만족은 달라야 되는 거니까 엄마 사진을 보자고 했죠. 엄마 사진을 보자고 해서 엄마와 다른 눈을 만들어내는 것이 저희가 목표입니다. 그렇죠. 와, 그런 일이 이런 일이 있겠네요. 그러니까 아니면 그게 이제 환자는
환자는 어쨌든 온 게 아빠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온 거고. 네. 결국 이 환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아빠를 만족시켜야 네. 되는 거니까. 네. 그래서 아빠를 만족시키려면 엄마와 눈이 다르게 해야 되는 거니까. 네. 엄마의 사진을 갖고 와라. 네. 그러면 다르게. 네. 맞습니다. 아, 그런 일도 있군요. 뭐 재밌네요. 재밌어요. 다음 슬라이드 넘길까요? 네. 재밌네요. 예. 네. 근데 이제 똑같이 마찬가지인데요. 이제 이거는 네. 환자분들이 오실 때 요즘은 사진을 많이 갖고 오세요. 네. 원래 저희가 이제 레전트 할 때는 사진 갖고 오는 환자는 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왜냐하면 너무 완벽도를 추구하시고 그걸 똑같이 만들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요즘에는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요즘에 워낙 많으시니까 예전에는 사진 갖고 오는 분이 적어서 사진 갖고 오는 분은 받지 마라. 하지 마라, 수술하지 마라. 근데 요즘 너무 많으시니까 그러면 병원문을 닫아야 되니까. 아니, 그게 병문을 닫아라기보다는 그게 오히려 요즘은 약간 소통하기가 더 편합니다. 그분이 어떤 걸 원하시는지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거니까. 대부분은 뭐 연예인 사진들을 많이 가져오시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본인의 얼굴을 포샵해서 가져오세요. 그런 분들도 좀 많으시거든요. 나의 얼굴을 포샵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혹시 모르시는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여자분들은 대부분 자기 핸드폰 안에 자기가 원하는 자기 사진을 포샵한 사진들을 한두 개는 갖고 있습니다. 전 그래서 사진은 잘 안 믿어요. 물론 저는 지금 그런 사진으로 뭐 하는 그런 직업이나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 예전에는 예를 들면 뭐 사진으로 뭔가 면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분들은 그렇겠지만 저는 그렇진 않아서 그런데 오늘 사진을 보고 예를 들면 못 알아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특히 뭐냐면 옛날에 저 알던 사이인데 이제 전화번호가 이 전화번호인데 카톡 푸사를 보면 누군지 모르겠는 그런 분들이 이제 자기가 맞는 자기 사진을 갖고 이렇게 포샵을 하신 분들이구나. 그분들이 전형적인 K형의 그렇죠? K형의 NA형입니다. NA형입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가지고 본인들이 후사나 이런 데를 포샵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이제 사회적인 활동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면 얼굴이 다르니까. 그래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네요. 은둔형 외톨이 안 되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여튼 이 사진은 이제 어떤 분이 가져오신 사진인데요. 이분이 이렇게 했어요. 영어로 이분이 Make me like this 이렇게 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야, 이게 과연 이분들이 원하는 사진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의 히스토리가 뭐냐면 프랑스계 중국인이에요. 이분이. 프랑스계 중국인. 아빠는 프랑스 사람, 엄마는 중국인. 이런 분이었는데 워낙 사이버 그런 걸 하시다 보니까 이제 뭐 디자인 하시고 이런 분이었는데 자기가 20세기에 이제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렇게 얼굴이 되고 싶다. 날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자기 사이버 소설의 주인공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작가인데 사이버 이런 걸 하는 건데 자기가 이제 이게 작품 뭐 작가들은 주인공에 자기가 매몰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완전히 자기도 이제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거죠. 자기가 만들어놓은 주인공처럼 되고 싶어한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게 문제죠. 이제 이런 분들은 전형적인 그 NA형이신데 이걸 사실 만들 수가 없으니까 이제 얘기를 잘 해야죠. 잘 해서 사실 이거는 현실적이지 않다. 얘기하고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느냐. 최대한 근데 또 본인의 의사를 완전히 무시하고 만들어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만족도 아무리 뭐 본인 의사 무시하면 아무리 해봤자 나 이거 마음에 안 든다니까 이래버리고 뭐 수술 실패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잘 해서 설명해서 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이게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정말로 그 세계에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엘프 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귀를 아주 뾰족하게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귀를 뾰족하게. 근데 그것도 가능은 한가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뭐 가능하고요. 가능은 하지만 엘프 귀야. 그다음에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즘에는 그 환자분들의 요구가 굉장히 그냥 그 1mm, 뭐 1포인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쌍꺼풀도 여기는 좀 낮게, 여기는 높게요. 여기는 몇 미리, 여기는 몇 미리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그렇게 아예 정확합니다. 그 옷 이런 거 하듯이 여기는 몇 미리, 여기는 얇게, 이렇게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뭐 귀 모양이나 그다음에 코 모양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아주 치밀합니다. 치밀하시기 때문에 그걸 맞춰드려야 되거든요. 그걸 맞춰드려야 되고 거기에 섣불리 저희가 이제 어떤
참견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아시다시피 예전에는 저희가 좀 그거에 대해서 그런 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하시는 게 어쩔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드렸거든요. 많이 들었거든요. 그렇죠. 저도 그런 걸로 알았어요. 네, 그러면 많이들 이제 따라주셨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으세요. 저는 선호가 정확하셔서 분명하셔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드려야 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네요. 네. 이것도 이제 성형외과 이런 의사 환자의 관계가 시대에 따라 지금 많이 변한 거네요. 네, 그렇죠. 네. 나는 이렇게. 그다음에 이거 비포 애프터. 이거는 이제 좀 제가 이제 이 페이스 코드를 하는 것도 있고 이제 국가별 얘기를 조금 잠깐 드리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제 성형수술을 하거나 임플란트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 만족을 하는데 자기 만족이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분은 이제 일본 분이었는데 일본 분이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티나지 않는 거예요. 티나지 않는 거? 네. 성형수술했던 게 티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뻐지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대개는 티나지 않게 해주세요. 티나지 않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귀엽게 해주세요. 귀엽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오마카세. 오마카세라는 거 아시죠? 스시 오마카세. 스시 오마카세죠. 네. 일본 분들은 굉장히 오마카세를 많이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를 많이 하세요. 네.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생각하면 약간의 의사에 대한 신뢰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조금 주관이 조금 약해요.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제 한 가지는 절대로 대중에서 매스에서 튀어나오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본은. 그래서 굉장히 일본 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사실 국제적입니다. 국제적인데 개방되어 있는데 이제 집단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하고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의 성향이 이런 분들에서 나타난다. 근데 이분은 뭘 하신 건가요? 그렇죠. 약간 달라지긴 한 것 같은데 뭘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살짝 코스만 살짝 하셨어요.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만족해 하시는 거죠. 이런 게 살짝 티나지 않게 귀엽게. 그러니까 저도 그러니까 비포 좋은데 왜 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뭔가 본인은 그 살짝이 조금만 올려주세요. 이런 분들 많이 올리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살짝만. 근데 지금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살짝 올라가긴 했네요. 아마 다음 사진 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다음 사진은 전형적인 태국분 사진입니다. 태국분들은 이렇게 하기 원하는 거죠. 태국분은 좀 과하고 좀 서양스럽고 티 나더라도 확실하게 티나. 했던 거 확 티나게 해줘요. 확실히 서양하게. 그다음에 이거 막 뽀샵이 아닌 거죠? 그냥 화장. 정말 사진이죠. 근데 뽀샵처럼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이제 여기 보면 그 FQ라는 게 있어요. FQ가 뭐냐면 이제 저희가 이제 페이스 코드라는 건 하지만 페이스 코드는 이제 성향을 분석하는 거잖아요. FQ는 뭐냐면 페이셜 쿼션트라고 해가지고 IQ, EQ 있잖아요. IQ, EQ처럼 자기 얼굴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느냐에 대한 그런 거거든요. 얼굴 만족도 그렇죠. 근데 자기 스스로 평가한 얼굴 점수. 근데 그 점수가 낮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뭔가 언스테이블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갈등이 많고 뭘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얘기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고요. 반대로 높으신 분들은 그게 이제 얼굴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이쁘다 안 예쁘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내 얼굴에 대한 나름대로 수용을 하고 해석을 잘 하고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높으신 분들이 좋은데 이 태국 분들은 되게 이 FQ가 되게 높습니다. 굉장히 만족을 잘 하세요. 그리고 이분들은 굉장히 해피해, 모든 게. 전체적으로 굉장히 해피하시고, 그 다음에 절대로,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제가 이제 P코드라고 표현하는데, P하고 N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분들은 좀 N이 많아요. N이 많은데, 이제 이 태국은 굉장히 P코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 저희가 쭉 분석을 해보면, 한국은 사실 굉장히 눈이 높으세요. 사실 저희가 이제 해외 환자를 많이 보지만 한국 분이 제일 어렵습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분이 제일 어렵고 그다음에 사실 이제 사람들 관계에서도 굉장히
남들의 얼굴에서 비판적이에요. 네, 네, 훨씬 더. 네, 네. 그래서 우리끼리 비판 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우리는 몰랐는데 저는 몰랐는데 이제 박성호 원장님은 일본 사람, 태국 분 이렇게 다른 분들과 여러 환자들을 보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저 일본 분들은 약간 집단 의식이 강하고, 그러니까 그게 성형외과 수술할 때도 그런 게 나타나고, 그렇죠. 티 안 나게 한다는 거. 예를 들면 그런 부분 일본의 그런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제 어디서 조직에서 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 튀지 않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게 성형 수술에도 나타나고, 태국은 어쨌든 전 태국 문화는 잘 모릅니다만 확실하게 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훨씬 더 자주 하시는데 우리가 일본이랑 태국이랑 비교했을 때 대한민국 우리의 문화는 훨씬 더 높고 수준이 높고 까다롭고 그다음에 이런 외모에 대해서 훨씬 일본이나 태국의 그런 나라에보다 외모에 대해서 아주 날카로운 비판 이런 것들이 훨씬 어렵다. 지적질을 많이 하죠. 지적질 남의 외모 갖고. 근데 아니야, 저도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안 해야 되는데 맞아요. 그렇구나. 이제 일본에서 저희 이제 이런 환자가 있었어요. 한국에서 이제 태어났는데 엄마가 이제 딸이 좀 이제 외모에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일본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근데 일본에서 편지 쓰셨어요. 저희 딸 수술 좀 해주세요. 편지 써서 제가 수술을 해드렸는데 놀란 게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한 번도 외모에 대한 지적을 받아본 적이 없대요. 기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절대로 일본은 남의 얼굴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것은 터부예요. 일본의 신뢰입니다. 신뢰라서. 실제로 얼굴에 기형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성형외과 영역이라 사실 의료 치료 목적이 이런 부분도 있는 건데 우리나라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어렸을 때 놀림 받았겠죠. 애들은 원래 그러는 거 애들이 놀리는 거 같고 왜 그래. 근데 사실 우리도 안 그래야 되는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그게 그들에게는 되게 상처인데 일본은 그 문화가 있었다. 그런 거는 본받을 만한 거. 그럼요. 하죠. 더 좋은 거는 태국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럼 즐겁게 얘기해요. 그래요? 태국은? 너 그런 게 너 이게 있으니까 너 무슨 어디의 주인공 같다. 아니면 그렇죠. 아니면 너 흉터 있네. 근데 뭐 그리고 이제 껄껄껄 웃고 이렇게 끝내요. 그래서 애니 없어요. 앵자이티가 없습니다. 앵자이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좀 그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 요소도 많고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사실 성형외과 하시는 분들한테는 처음에 좋은 적일 수도 있지만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태국이랑 일본이랑 비교해 봤을 때 외모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 같다. 좀 완벽주의자세요.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아까 이해가 되네요. 스트레스가 더 많으니까 사실 훨씬 더 까다롭다. 만족을 하시기도 좀 어려울 수. 그러니까 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게 나의 어떤 장점보다는 단점을 더 많이 보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수술한 후에도 수술이 이제 성형외과 원장님이 보기엔 잘 된 것 같아도 거기에서 뭐 모든 수술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마음에 안 드는 단점으로 단점을 또 크게 생각하시는 그런 게 있으시다. 저희 같은 경우 보면 이제 그 대표님이 부피형인데요. 부피형은 스트레스 별로 안 받고 그다음에 즐거운 플레저 코드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분들 나는 외모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싫어. 그럼 왜 시간 낭비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마크 저커버그인가요? 그분이 페이스북의 창업자.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옷 갈아입으려고 고민하는 시간 싫다. 나는 옷 색깔 고민하는 것도 싫다. 그렇잖아요. 나는 지금 더 좋은 일 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도 나 안경 바꾸느라고 신경 쓰는 거 싫어. 나 너 뭐 또 옷 고민하는 거 싫어. 난 고민하는 거 싫거든. 나 그냥 지금도 만족해. 난 신경 안 쓸래. 이런 분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구나. 저커버거가 옷 고르는 거 제가 대신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저 시키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국가별로 차이가 있고, 사실 이제 문화가 다른 것은 어느 게 낫다, 나쁘다, 뭐 이렇게 비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문화는 다른 거니까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외모에 대해서 놀리지 않는 일본 문화나 외모에 대해서 흉에 대해서 즐겁게 넘어가는 문화는 뭐 다르긴 하지만 배울 만한 문화인 것 같긴 해요. 우리도 좀
유쾌하게 어떤 특히 어린이들 사이에서 네, 네. 그것을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하고 그걸 유쾌하게 승화시키려고 하는 거는 저는 뭐 되게 네. 배울 만한 점인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어느 게 좋다, 어느 게 중국이네. 나쁘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 거예요. 아. 왜냐하면 이제 만약에 제가 한국에 태어났어요. 네. 그럼 그런 문화에서 자랐어요. 아. 근데 이거를 우리 이건 외모 지상주의 때문이야. 한국이 유난해. 나 이민 갈래. 이럴 수 없는 거잖아요. 사실 그럴 수 없잖아요. 거니까. 네, 현재 맞아요. 상황이 이렇다. 네. 그리고 나는 집안 환경이 이래. 나는 집안 환경이 엄마도 너무 예쁘고 언니도 너무 예쁜데 나만 그래.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예를 그렇죠. 들면 그러면 이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네, 그래서 그렇겠네요. 이 상황에 나만 바꾼다고 바꿔지는 건 바꾸지 아니니까. 않습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야지. 네. 자, 나는 원래 어떻게 태어났고 내 주위는 어떻고 네. 나는 근데 나는 그것 때문에 이제 신경 안 써.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결정되는 것이지. 네. 이것이 이건 아니면 좋겠고 나는 이제 어느 누구도 그래서 나는 외모를 외면할래. 나는 신경 안 쓸래라고 딱 마음 먹는다고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 맞아요. 그렇죠? 네. 저 지금 어떤 게 했냐면 그렇죠. 우리나라 환경이 이렇죠. 근데 우리나라 다른 사람과 우리나라 환경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그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 네. 내가 지금 외모에 대해 갖고 있는 고민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접근하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하죠. 저 이거 어떤 말이 생각나냐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당구 4대 신이 있어요. 산체스, 스페인 선수인데. 네, 네. 그분이 한동안 그러니까 정말 잘 치는 분인데 슬럼프에 빠졌다가 그분이 최근에 연속 2번 우승을 하셨거든요. 네, 네. PBA 리그에서. 네. 근데 그때 뭐라고 이제 해설진이 설명을 하는 게 뭐냐면 산체스 그분이 모든 문제 내가 지금 슬럼프에 빠지고 당구가 잘 안 맞는 것을 외부에서 찾았다가 네, 네, 네. 그것을 나의 내부에서 찾기 시작하면서 네. 성적이 나아졌다. 그렇죠. 네. 그런 거랑 또 일맥상통하는 네. 거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네요. 보니까 그러네요. 이런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외모에 대한 외모지상주의 뭐든 어쨌든 나쁘긴 하지만 어쨌든 그건 내가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런 환경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나를 위해 내가 덜 스트레스 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고 찾아가는 것. 그게 좋은데요. 그런 것 같네요. 그게 네. 외모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네. 이건 모든 거에 그렇죠. 다 해당하는 네, 것 같네요. 네. 야, 이거 국가 중국 분들은 또 아까도 계속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코드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네. 네. 중국 분들도 이제 좀 많이 변하긴 했습니다만 네. 중국 분들의 코드는 뭐냐면 굉장히 그 사회적인 것에 대해서 역시 중국도 약간 이제 집단주의적인 성향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사회로부터 인정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회 인정이 뭐냐면 여기는 부티라고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부티, 귀티. 네. 부티가 나고 내가 부자인 것 같고 귀한 것 같고 그런 걸.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코드가 맞아야지 되는 거고요. 네. 그 A 코드에서 A에서 U와 O 나는 어떤 걸 중요하게 여기냐에 되는 것이 사회적인 경향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죠. 이거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돼요. 예를 들면 뭘 그러냐 하는데 중국에 태어나신 분들은 중국인 분들은 아니 사람들이 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중시해. 부티와 귀티를 중시해. 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너무나 좀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어. 거기서 귀엽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그렇게 별로 인정 안 해주는 거죠. 네, 거기서 부티 귀티가 안 나고 딸은 예쁘고 이렇게 막 이런 걸로는 아니니까 그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나 좀 부유한 것처럼 귀한 것처럼 그렇게 근데 그런 것도 있나요 얼굴이? 근데 좀 이제 또 잘 봐야 되는 게 문화적이에요. 그래서 그럼 중국에서 부티는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죠. 그래서 중국에서의 부티는 하얀 피부, 그다음에 긴 콧대. 그래서 중국에서는 코가 약간 들리면 콧구멍으로 불기가 날아간대요. 콧구멍 이렇게 들리면 거기로 글로 이게 돈이 날아간다. 네. 그래서 절대로 콧구멍이 들리면 안 돼요. 저도 이제 콧구멍 이렇게 계속 안 들리도록 해야겠네. 네.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또 문화를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렇구나. 이거 재밌네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부티, 귀티가 중요하니까 중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부티, 귀티의
얼굴이 뭔지를 네, 간파하고 공부하고 학습해서 그분들에게 그렇게 해드리는 거구나. 아, 재밌네요, 이거. 네. 이거는 이게 이제 좀 이제 복잡하긴 하네. 어렵습니다. 네, 이제 이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것이 이제 MBTI도 그렇잖아요. MBTI가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른 거죠. MBTI도 다른 거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릅니다. 다른데 만약에 이제 본인이 이걸 현재 상황에서 내가 현재 좀 힘들어. 예를 들면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런 변화를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확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어떻게 변하는가 제가 좀 봤더니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쿠나라는 형이 있다고 한번 해보시죠. 이분은 사실 행동가? 고민이 많아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계속 뭔가를 시도하고 있죠. 시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실패도 하고 그렇죠. 돈도 많이 들고 돈도 많이 들고 그다음에 그렇잖아요. 근데 뭔가를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갑자기 나 예민해지지 말아야지. 그리고 B로 오지를 못해요. 이분이. 왜냐하면 이거는 타고난 거니까. 왜냐면 이건 타고나는 거니까. 그렇죠. 내 몸이 뭐 너무 반응을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다음에 나 이거 즐거워해야지. 오늘 갑자기 난 즐거워할래. 나 괴로워하지 말자.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로 내려오거나 요리로 가야 돼요. 한 칸. 그러니까 이 사람이 쿠나가 분이 뭐 이렇게 코파 이런 게 안 되니까 한 칸. 쿠니는 될 수 있고 코나는 될 수 있으니까. 뭐냐면 유는 그러니까 유를 이렇게 오르내리는 것은 생각이에요. 생각 좀 바꾸면 돼요. 물론 외모가 중요하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양보할 수 있어. 그다음에 나는 뭘 하고 싶지만 이번에는 조금 미룰게. 3번 생각할 때까지만 좀 미룰게. 너무 서두르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변하는 게 이렇게 여기로 오는 거죠. 좀 생각도 좀 바뀌고 너무 행동도 급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내려와서 그다음에 이분이 이제 좀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러다 보면 조금 외모가 조금 몸도 조금 여러 사회 상황이 난 이제 매달려서 결혼도 하시고 그다음에 좀 이제 여러 가지 변하면서 나이가 들면서 좀 둔감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왼쪽형으로 왼쪽형으로 좀 옮겨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게 아니라 내가 너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너무 괴로웠구나. 괴로울 필요가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플레저 코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조금씩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이 결국은 내가 이제 이것들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이게 뭐냐면 내가 무슨 형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무슨 형인지 내가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무슨 형인지 아는 게 중요하다. 나는 화려한 행동가야. 난 너무 고민이 많고 너무 많이 해. 이걸 알면 뭘 바꾸면 되는지를 알까. 그러면 잠깐만. 난 지금 너무 많이 해. 너무 고민이 많아. 그럼 생각을 바꾸든가 행동을 좀 줄이면 된다. 그렇죠.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 현재 모양에서 나의 이런 성향이 내가 왜 생겼는지 그중에 일부는 타고난 것도 있고 환경적인 것도 있다. 가정, 사회. 그래서 난 그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셔야 돼요. 인정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내가 어떤 외모의 형인지 인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렇죠. 외모가 아니라 내가 외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 형인지. 그렇죠. 나의 외모가 아니라 계속 말씀하신 건데 실은 나의 외모는 내가 나의 외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사실은 진짜라는 거잖아요. 나의 외모보다. 똑같은 외모를 갖고도 어떤 사람은 만족한 사람이 있고 안 만족한 사람이 있고 막 그러니까 실제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신의 외모보다 외모에 대한 당신의 생각이다. 이게 맞는 말인 거네요. 그래서 그걸 이제 조금 메타 인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인지 감수성, 인지 감수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이제 먼저 일단 수용을 해야 되고.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뭐냐면 이거를 혼자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되게 이제 어려움이나 불행을 참 나눠야지 가벼워진다고 하잖아요. 나 혼자만 나 이런 사람들 꿍꿍 앓지 말고 나 사실은 너무 이게 나 코가 너무 신경 쓰여. 근데 지난번에 벌써 3번 했어. 이렇게 주변 사람에게 얘기를 사실 굉장히 쉽지 않은 얘기예요. 우리나라 사회에서 그런 얘기를 사실 이제
나 오늘 좀 얼굴빛이 좀 그런 것 같아라고 얘기하기는 쉽지만 진짜 내 마음속에 나라는 그 N이나 P를 편하게 친구한테 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않는데 그걸 얘기하셔야 돼요.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외톨이가 되면 점점점 힘들어지고 점점점 나만의 세계에 빠지니까 이게 맞습니다. 정말로 쉽지 않은 얘기인 건 아는데 특히 성형외과 그 경력 30년 넘게 하셨으니까 환자분들이 이 부분을 얼마나 예민하게 하는지를 아셨는데 그거 보다 보니 예민하게 혼자만의 세계에서 빠지는 분은 더 안 좋으니 그래도 어렵더라도 주변 사람들과 이 자신의 고민을 나눴던 분들이 훨씬 더 해피하더라. 맞습니다. 그 말씀이시구나. 네, 맞습니다. 잘 해야죠. 물론 이제 어떤 분들은 내가 이거 말했다가 잘못하면 나중에 역공을 당하는 건 아닌가, 뭐 우스갯소리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걸 많이 하시지만 그런 것들을 좀 잘 선택하셔서 근데 제가 어떤 얘기는 하다못해 강아지랑도 얘기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아마 사람이 없으면 강아지한테라도 얘기해라. 얘기를 제가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실제로 얘기하는 것이 이게 나의 귀로 다시 들리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은 1차 객관화가 될 수 있는 하나의 적이도 있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얘기하는 걸 내가 듣는 게 실제로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다시 한번 듣는 것은 뭐 나를 내 스스로가 객관화하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내 스스로 객관화시키는 첫 번째 과정을 이렇게 소리내어 말하는 거라는 이론이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강아지가 뭐 사실 귀엽겠죠. 멍멍하겠죠. 고양이한테라도 얘기하면 고양이는 안 되나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뭐 하다못해 돌이랑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돌이랑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혼자 해보실 것들 친구들이랑 얘기하실 게, 나의 장점을 찾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나의 장점 찾기.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외모적으로도 그렇고, 스타일적으로도 그렇고, 꼭 나는 뭐 예를 들면 똑같은데, 나는 똑같이 예를 들면 똑같은 얼굴을 갖고 어떤 분은 난 얼굴이 너무 강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난 너무 서구적이야 생각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거는 또 다른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장점으로 항상 발전을 시켜야 돼요. 인형도 괜찮아요. 인형도 괜찮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자기 장점을 찾는데 장점을 찾는 것들을 가지고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많이 이제 스트레스가 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좀 지식이 좀 있으셔야 돼요. 이걸 이제 뭐냐면 지식.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공부를. 왜냐하면 외모에 대한 공부 아니면 그다음에 스타일에 대한 공부를 좀 하세요. 왜냐하면 외모에 대한 공부. 그렇죠. 장점이 있는데 장점을 알고 그걸 발전시키려면 공부를 조금 하셔야 돼요. 내가 이제 나 이거 나 코 이 정도면 뭐 매부리 코지만 저도 이렇게 그냥 뇌피셜로 하는 것보다 실제로 코에 대한 걸 볼까? 그러니까 나 메모리 코가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보이고 하는 게 책에도 나와 있네. 그럼 훨씬 더 자신감이 생기겠네요. 그렇죠. 이제 그래야 뭔가를 객관화할 수가 있어요. 아까도 이제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하라고 했지만 이제 뭔가 객관적인 지식으로 나와 있으면 좀 자기 나름대로 대처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누가 하더라도 조동찬 제 매브리코야. 야 장난해. 내가 책 봤는데 매브리코가 이게 이쪽에서 보니 뭐 열나 매력 있대. 이거 다 책에 나온 거야. 이렇게 자신감이 생길 수 있겠네요. 매브리코의 장점은 남성적이고 남성적이고 강한 인상을 주고 강한 인상이 단호해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장점을 발견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나의 고민을 스트레스를 그러니까 이게 줄이는 방법 중에서 장점을 찾는데 그 장점에 자신감을 부여하는 게 공부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렇겠네요. 공부를 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할지를 좀 고민하셔야 돼요. 대처, 대처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처가 이제 뭐 저는 성형외과사니까 성형까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성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대처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나는 좀 달래기를 좀 열심히 해볼래. 대처죠. 뭐 난 몸무게를 좀 빼볼래. 몸무게를 좀 빼볼래. 살이 좀 빠져도 얼굴형, 표정, 인상이 달라지니까. 그다음에 나는 좀 더 많이 웃어볼래. 많이 웃어볼래. 난 많이 웃어볼래. 그렇죠. 그런 것들도 대처고요. 그렇죠. 웃는 것도 인상이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저도 나이 들면서 그런데
그 어렸을 때는 예쁘다 뭐다 이런 게 신경 쓰잖아요. 근데 나이 들고 나서는 정말 인상만 봐요. 아무리 예뻐도 꽁한 사람은 싫고. 네, 그럼요. 네. 이게 막 하고 뭐 이런 사람이잖아요. 네. 맞아요. 웃는 거 되게 중요해요. 나이 네, 들어서는 네. 딱 사람을 보면 이제 확 펴가지고 네. 이게 네. 이 좋은 이 즐거움이 저도 이제 전염받고 싶은 그런 사람이 좋지. 네, 막 꽁해가지고 막 저 사람의 막 온갖 노여움과 네. 스트레스가 나에게 전염되는 건 싫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웃는 거. 네. 그러네요. 아니, 달리기 웃는 거. 예를 들면 저희가 이제 보피형 같은 경우가 약간 무인도라고 표현하거든요. 네. 제가 그분들은 변화가 없으세요. 보피형은. 왜냐하면 본인도 즐거우시고 아무것도 네. 할 생각이 없고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자분들 중에 좀 많이 보피가 자뻑형. 그렇죠. 근데 전혀 할 게 없는 보피형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만족하니까 손댈 게 없다는 손댈 거죠. 게 없다. 이게 뭐 성형외과적으로만 보면 손댈 게 너무 많은데 저 사람은 손댈 게 없는 생각 본인이 갖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꼭 얼굴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 스타일, 그다음에 내 생활에도 이제 손을 안 대시는 거죠. 이분들은 사실 내가 뭐 밥 먹는 스타일이나 옷 입는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도 변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뭐 맨날 군복 입고 다니시고 뭐 장화 신고 다니시고 이런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맞아요. 아니 뭐 저도 그러네요. 네, 그 군복 입고 장화 입고 막 그다음에 이제 무슨 특정 뭐 그런 거 입고 다니시면 뭐 부대 나오시면 이제 그 옷 입으시고 막 근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요. 근데 이제 어느 날 한번 안경을 바꿔본다거나 어느 날 한번 조금 원색의 티셔츠를 한번 입어본다거나 딱히 이 삶의 활력소거든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보피분들도 한 번은 안경을 쓰시거나 아니면 다른 셔츠를 입어보나 그런 것들이 활력을 갖다 주니까 오히려 보피분들은 그런 걸로 한번 그렇죠. 도전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보피분들이 조금씩 생각을 조금씩 바꿔보는 것도 방법이다. 그리고 또 이제 그건 단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그분들의 삶에 좀 활력이 될 수 있다면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대처라는 것이 제가 이제 뭐 이런 분은 이렇게 하세요. 저런 분은 저렇게 해서 이렇게 써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어느 날 고기를 먹고 싶은데 좋은 레스토랑에 가서 잘 구워진 고기를 먹을 수도 있지만 좀 배고프니까 벌써 이제 막 먹고 싶은 애들 그렇지만 제가 만약에 어느 날 무인도에 들어가서 고기를 구워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 엉성한 뭐 장작을 피워서 엉성하게 구워서 설익은 걸 먹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게 더 맛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에서 꼭 뭐 쿠파분은 꼭 뭐 좋은 명품을 입으셔야 좋겠지만 맞아요. 보피분은 그냥 그 상황에서 야생의 대처를 하시면 됩니다. 야생의 대처를. 그게 이제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분에 맞는 대처를 하실 수 있는 것들. 그래서 그것들이 본인이 즐겁다면 why not? 왜 안 되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지금 방금 생각난 게 제가 예전에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제 고등학교 친구들 3명이랑 강릉에서 그 기차를 타고 이제 해운대까지 가는 거였는데 그게 온갖 이 탄광 이런 데에 막 지나요. 그게. 그런데 이제 그때 너무 배고파서 근데 이제 고3 학생들이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돈이 별로 없잖아요. 그 김밥을 샀는데 그걸 한 녀석이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그러니까 온갖 이 석탄가루가 있잖아요. 그리고 걔가 이제 원래는 보통 버리는데 너무 걔가 이거 털고 먹더라고요. 그때는 이제 뭐 그때 사실 뭐 내가 내 형편 내 환경에 따라서 실은 나의 만족감은 어마어마하게 달라지니까 그렇죠? 그런 것과 그런 것을 생각해서 판단한다면 뭐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 이제 특히 이제 B형들이 이제 자기 주관이 확실하지 않다고 보니까 이런 이제 주관이라기보다는 이제 입력이 적으니까 자기 몸에 입력이 적으니까 좀 우왕좌왕하는 경향도 있어요. 아예 이제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뭘 하려고 생각했을 때 약간 우왕좌왕하는 경향이 오히려 B분이 그런 경향이 B타입이 우왕좌왕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굳이 우왕좌왕할 필요 없다. 내가 행복하면 되는 건데 그리고 현실에 맞으면 되는 건데 뭐하러 그거에 대해서 자꾸만 하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재밌습니다. 아무튼 있나요? 뭐 더 혹시 또 있나요? 아니요, 됐습니다. 오늘 지금 어쨌든 1시간이 뭐 금방 갔는데 사실 그렇게 보네요. 그러니까 성형외과 이거 되게 저는 약간 이게 역설적인 건데 성형외과 전문의가 성형외과 환자를 본 분들이 진짜 얼굴 성형은 그 사람의
그 사람이 외모에 갖고 있는 생각에 달렸다는 것을. 네. 그러니까 성형외과가 왜 정신과 영역, 내가 가끔은 정신과 의사인 것 같다라고 네, 하는 게, 왜냐면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으면 어떠한 성형수술도 이게 만족해지지 않는다라는. 그리고 외모를 통해서 본 국제 비교도 되게 재미있었고요. 질문 하나 할게요. 자연스럽게 티 안 나게 수술하고 이뻐지는 게 더 좋은 것 아닌가요? 왜 일부러 티가 나게 하는 걸 선호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아까 태국 분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죠. 근데 우리나라 분들도 당연히 있겠죠. 예. 예. 그러니까 저게 이제 생각입니다. 저게 다 다르게.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본인은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티 안 나고 이쁜 게 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티나게 선호하는 분이 있습니다. 왜냐?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예를 들면 나는 성형수술에서 코가 높다는 것이 아니면 성형수술을 했다는 자체가 원래 코가 높은 것도 아니고 티가 나게 한다는 것이 부의 상징일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나는 어떤 분들은 이게 내가 이걸 관리한다는 것이 상징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그게 더 정말 더 예뻐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코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티나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게 더 예쁘다고 생각 정말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또 사회적인 문제 때문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느 것이 옳다 그러다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성형하면 중독되지 않나요? 이렇게 얘기도 많이 하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이제 과외 성형해서 뭐 입술이 너무 부었다든가 코가 너무 높다거나 뭐 아니면 너무 눈이 이렇게 찢어져 보인다거나 이런 분들도 있으시거든요. 물론 그건 문제입니다. 그거를 제가 옹호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런 쪽을 더 선호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걸 좀 선호하지 않는 분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약간 예쁘다 아니면 미인이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기준이 좀 더 철학적으로 가는데요. 그럼 그게 평균이냐 이런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100명이 있어요. 근데 코 높이가 100개가 다 달라요. 100분이. 그럼 그 중에 가장 중간이 가장 예쁜 코냐? 그렇죠? 꼭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예, 아닐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매를 볼게요. 몸매가. 그럼 몸매를 딱 이제 100명을 놔뒀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장 중간이 당연히 좋진 않겠죠. 그러면 가장 가는 허리가 좋은 거냐? 그럼 극단. 제일 위에 5%가 더 좋은 거냐? 뭐 그렇지도 않죠. 그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분명히 전기분포, 보통 전기분포로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코 높이를 한번 전기분포로 봤을 때 전기분포의 어떤 점이에요. 그 점이 꼭 가운데 값도 아니고 꼭 제일 위의 값도 아니고 어디 값이 있어요. 그 값은 사회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그러네요. 저는 뭐냐면 이거 갖고 이제 명품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뭐냐면 명품 명품 써 있는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제가 그한테 야, 너 왜 그거 하냐? 너 오히려 이렇게 명품 막 드러나니까 나는 별론데. 그러니까 그 점은 뭐냐면 나는 명품은 이렇게 확 티가 나게 되는 거가요. 나 명품 샀다고 자랑하고 싶어서 명품 사는 건데 왜? 싫어? 이렇게 얘기한 그런 거잖아요. 그게 쿠파고 본인은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분이는 그걸 드러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오히려 브랜드를 숨겨요. 대신 그 명품이 주는 즐거움은 좋아하시죠.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나 같은 형은 어떤 형이냐면 약간만 보이게 해요. 거기 앞에 로고 조금만 보이게 하고 다른 안 나고. 여기 근데 구찌에서 지만 살짝 보이게. 그렇죠. 근데 어떤 분 아니다. 저 국내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다 드러나 봐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또 그걸 완전 도배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 성향이 달라요.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오늘 어쨌든 시간이 벌써 1시간이 넘어섰는데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예전에 뭐 성형의 이런 성향은 바뀌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저한테 개인적으로. 왜냐면 이게 세팅이 됐으니까. 제가 이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것을 보던 이제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성형을 할 때 본인이 어쨌든 뭐 하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30년 동안 수만 명의 얼굴을 통해 알게 된 페이스 코드의 작가로서 성형을 할 때 요거 하나만큼은 꼭 생각해보고
하시라 하는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되게 어려운 돌발 질문 네. 제가 드린 건데. 페이스 코드를 먼저 해봐라. 해봐라.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페이스 코드를 먼저 해보고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페이스 코드를 해보면 내가 왜 성형수술을 하고 싶어하고 내가 과연 성형수술을 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이 나오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정확한 목적을 갖고 성형을 하시면 된다. 네. 근데 그것이 없이 성형을 하시면 만족이 안 되고 행복해지지 못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 코드를 나를 먼저 진단하고 그렇죠. 네, 네. 내가 진짜로 만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라. 그러려면 이제 앞서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뭐 공부도 해야 되고 하는 거. 그러니까 성형을 하려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성형을 했지만 거기에 표준이나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정답은 나한테 있다. 내 마음. 내 마음에. 그래서 내가 내 마음이 어떤 얼굴을 원하는지, 어떤 코, 어떤 눈을 원하는지 내 마음을 읽어내고 그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원장님께 가서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라. 네, 맞습니다. 네, 오늘 해도 뭐 말씀드렸던 내용이네요. 예. 네. 이제 마칠 시간인데 혹시 나오시니까 오랜만에 뭐 방송 이거 유튜브 지금 나오시고 어떠셨어요? 너무 떨리고 지금 머리가 하얗습니다. 제가 16개 코드를 다 외우고 있는데 오늘 코드가 이제 다 지금 블랙아웃이 됐어요. 예, 뭐 아니요, 뭐 되게 뭐 잘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 잘하셨고요. 네, 오늘 조동찬의 인터뷰는 아이디병원 박상은 원장님이 페이스 코드라는 책을 쓰셨고 이 내용을 갖고 했는데요. 저는 여러 가지로 많이 배우는 점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을 거라 생각하고요.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추우니까 감기는 항상 추울 때 걸리니까 안 춥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고요. 그리고 올해 새해 인사를 제가 못 드린 것 같은데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조동찬의 오픈테이블 청취자 여러분, 정말로 특별하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방송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